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발언과 관련해 강원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는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동해신항 자포화부두 건설 사업이 영동 에코발전소 목재연료 수입항 변경 움직임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 연말 KTX 강릉선이 동해역까지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막바지 시설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계획과 관련해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도민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 뒤 11년 동안 한결같이 관광 재개를 기다려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 관광 중단 피해 주민, 관련 기업 등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현장 복구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해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폭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5월 23일보다 16일 전인 5월 7일 날 연구에 참여한 기관 9개사 중에 7개사가 사고 원인을 이미 인지하고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수소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아니라 안전규정을 연구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넘어서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그리고 나중에는 산소 센서와 산소 제거기 그 부착을 요구하는 그런 대안 제시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정감사에서는 수소탱크 폭발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여러 기관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전부 책임이 없다 그러고 지금 뒤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국정감사장에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연구 참여기관들은 수소탱크 폭발 위험에 대한 사전 권고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 산소 농도 분석기 설치 권고를 받고 조치를 했나요? 저희는 권고 받지 못했습니다. 밸브 설치하고 센서 설치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왜 조치를 안 했나요? 지적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는. 엄중한 사고 조사를 주문하는 요구에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청으로 하여금 수사 사항을 살펴서 더 보완 수사하거라든가 더 추가로 더 엄정하게 수사 사항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 조사는 늦어지고 연구 참여 기관들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동해신항에 자파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소가 수입하는 목재 연료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세웠는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의 우드펠릿 수입항 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동해항이 1순위였는데 의심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포항 영일 신항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순위로 강원도 동해항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다시 압박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최종 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성 분석을 항만을 뒤바꿨어요. 신항만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기대했던 동해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남동발전의 의향을 바탕으로 동해 신항의 광석부두를 자파부두로 어렵게 바꾸고 부두 건설 사업자 선정도 임박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동발전하고 대우건설하고 동방에서
당초에 동해시에 지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인센티브 확대 같은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동해시 못지않게 난감한 건 자파부두 건설을 추진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입니다. 1,833억 원이 들어가는 부두 건설에 곧 착수할 계획인데 가장 큰 화두를 놓칠 상황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목표로 잡고 있는 자파부두의 초기 화물은 연간 180만 톤. 이 가운데 3분의 2, 120만 톤이 영동 에코발전소의 우드펠릿입니다. 대우건설은 심각한 위기라며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최종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로 선정돼도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용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 편파적이거나 비위가 있었는지 등 다각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객관성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3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해도 동해신항으로 오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기대했던 동해시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올해 도정질문에서도 알펜시아 매각과 미시령 터널 운영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의 경우 허점이 많고 미시령 터널은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도정질문 사흘째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식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가 매각 작업을 추진한 한 업체를 검색한 결과 1조 원 알펜시아를 살 수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짜리 알펜시아 매각 작업을 사실상 특정인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전문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기 어려우면 저렇게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라고, 선임을 하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간 그 추진 방법에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미시령 터널과 관련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터널 운영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36년까지 추가 지출 예상 금액은 3,500억 원 정도입니다. 도민 세금으로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손해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겁니다. 불평등 계약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원도는 불평등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없게 아주 치밀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놨다 그런 생각. 그러면 강원도는 올해 초 교통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째 뾰족한 답이 없는 강원도의 초대형 사업 2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동안 도민의 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 지도가 변화된 가운데 고랭지인 정선 임계 지역은 이제 명품 사과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강원도 사과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 선생님을 김재욱 영상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저는 강원도 정선 임계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계동이고요. 김순현입니다. 11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사과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동네고요.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지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교차 때문에 오는 사과 식감이 좋고요. 당도 부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앞에 잘 보고 시작! 왼쪽
오른쪽으로 더 붙으세요. 시원아 왼쪽으로. 사과는 이렇게 아래로 당기면 이 정도로 당겨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 부분을 잡고 위로 이렇게 탁 올리면 아주 쉽게 떨어져요, 여기. 예? 이렇게 따는 거예요. 요 꼭지가 이렇게 달리게. 마을 선생님은 각 분야별로 마을에 이제 선생님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마을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 따러 갈게요. 사과, 상스러운 사과, 아사삭 사과, 맛있는 사과. 애플스 굿. 와서 사과를 직접 따보기도 하고 사과 맛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사과에 대한 좀 전문적인 것도 직접 농사꾼한테 이렇게 배워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파란 하늘 바라보며 다른 숨을 쉬니 가을에 사과 따라 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걸 배우고 행복도 느끼게 되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강원도 사과의 우수성도 좀 알리고 우리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릉선 KTX를 동해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막바지 단계로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KTX 열차가 처음 투입돼 시범 운행이 실시된 가운데 운행 횟수와 서울 시종착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열차가 안인역으로 들어옵니다. 구정 차량기지를 출발해 동해 연결선을 거쳐 영동선 안인역까지 시험 운행한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km 길이의 동해 연결선 철도를 건설했고 시설물 검증 시험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동해 연결선 부분에 KTX를 처음 투입해 시험 운행을 마쳤습니다. 11월부터는 실제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영업 상태를 가정하고 열차 운행 체계와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는 영업 시운전이 실시됩니다. 개통 목표는 12월 21일로 알려진 가운데 2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운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행 계획이 지금 그 코리에서 왔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검토안도 저희가 뭐 얘기 나온 게 없어서. 영동 남부 지역 주민들은 운행 횟수와 서울역이나 청량역 등 시종착역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뭐 2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적어도 3, 4회는 돼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나 쪽 동해안에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KTX 열차가 운행하면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 이상 소요 시간이 줄어 관광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당장 올해 대입부터 대학 신입생 정원보다 고3 수험생이 더 적은 상황이 시작됩니다. 4년 뒤면 격차는 12만 명까지 느는데요. 지방대학이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59만 4천 명에 달하는 고3 학생 수는 불과 5년 뒤 43만 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당장 2020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정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정원 역전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대로라면 4년 뒤에는 그 차이가 12만 4천 명까지 벌어집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은 입학생 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직격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해 한중대가 작년에 폐교되는 등 6년간 12개 지방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등록금 동결과 역량평가로 인한 재정 지원 제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압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또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가졌던 거는 지방대학 공통적인 문제 같아요. 이렇듯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고등교육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노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할 것과 OECD 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상권 악화는 물론 지방 공동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통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환경부가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결과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시행 당시 검토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 5세 케이블카 사업도 재협의 신청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과 도내 송전탑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송전탑 사업을 앞두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부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수명 단축과 신규 발전소 폐기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765kV 초고압 송전탑 1,040개 가운데 도내에는 334개가 있으며 행성과 정선, 삼척 등 백두대간에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